네, 오늘은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인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고대구로병원 비뇨기과 박종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요로결석이란 어떤 질환을 의미하나요? 소변이 나오는 길을 요로라고 하는데,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쌓인 다음에 배출되게 됩니다. 이 소변이 배출되는 길에 결석이 생겨서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으면서 극심한 통증이나 혈뇨, 수신증 등을 유발하는 병을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요로결석의 국내 발병 현황은 어떠한가요? 전체 인구의 한 1에서 5% 정도에서 발생하게 되고, 비뇨기과 내원 환자의 한 20-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변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온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 요로결석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이 되는지요? 소변량의 감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분 섭취가 줄어들거나 땀을 많이 흘려서 소변량이 줄어들 경우에 소변이 정체되게 되어 소변에서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한 유전적인 원인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발생 확률이 올라가게 되며, 이러한 유전적인 요인은 그 환경적인 요인보다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그럼 요로결석의 그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로결석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옆구리 쪽의 극심한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점을 하나도 안 아픈 걸로 보고 10점을 죽을 것 같은 통증으로 봤을 때 산통을 한 8점 정도로 호소한다고 하는데, 요로결석의 통증은 한 8점에서 9점 정도로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85%의 환자들에서 혈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통증이 처음에는 극심하게 있었다가 수신증이 점점 사라지거나 아니면 수신증이 완전히 와서 더 이상 콩팥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통증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석이 없어진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나중에 합병증 확률 같은 걸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병변이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합병증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결석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으면서 신장에 수신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감염이 동반되었을 때 신우신염이나 심할 경우 폐혈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합병증 가운데 수신증과 신우신염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수신증은 그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을 거쳐 방광에 쌓이게 되는데, 그 소변이 내려가는 길인 요관을 결석이 막으면서 콩팥 쪽에 있는 요관들이 늘어나게 되는 병을 뜻하고, 신우신염은 그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여 신장과 신우 쪽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진단은 일단은 병력 청취와 저희가 결석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옆구리 쪽을 주먹으로 살살 두들기게 되면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요검사와 엑스레이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엑스레이에서 한 85% 정도의 환자는 엑스레이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지만 15%는 방사선 엑스레이에서 일반적인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아서 CT나 요로조영술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요로결석이 재발이 잦은 환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재발이 잦은 환자의 경우는 대사 이상으로 인하여 결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요검사를 통해서 소변의 폐하를 측정하고, 또한 24시간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 내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칼슘 농도, 아니면 시스테인 농도 같은 것을 측정해서 이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치료법은 우선 결석 치료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결석을 없애고, 또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인데요. 이미 발생한 결석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체충격파 세석술이나 내시경적 수술, 아니면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교수님 그 치료법에 있어서 시술이나 수술 외적으로 약물 치료는 따로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발이 잦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소변 내 폐하가 낮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소변 내 폐하를 높여서 돌을 녹이기도 하고, 또한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병행해 주어 재발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 복강경이나 그 개복 수술이 요즘에 많이 시행되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로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체충격파 세석술이나 내시경 수술로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체충격파 세석술은 환자 엑스레이로 돌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환자 밖에서 충격파를 주어 안에 있는 돌을 깨는 방법이고, 내시경 수술은 요도를 통하여 내시경을 삽입하여 요관을 통해 올라간 다음 돌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신장 쪽에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 합병증이 또 따로 있나요? 치료 과정의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배뇨시 통증이나 혈뇨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석이 빠져나가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수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재발률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데요. 결석 환자의 한 50% 정도에서 1에서 10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을 갖고 있을 경우에 좀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적절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를 권하며,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석이 발생했을 경우 흔히들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맥주를 먹고 결석을 제거한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술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어서 소변량을 늘리지만 그 이후에는 몸 안의 수분을 감소시켜서 오히려 결석 발생 확률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짠 음식을 먹게 될 경우에 그 환자 대사 증후군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에서는 결석 발생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습니다.